세월이 흘러도 잊혀지지 않는 영화가 있고 또 그 영화와 함께 그 모습 그대로 기억되는 배우가 있습니다. 1993년 대한민국 영화 100만 관객 시대를 열었던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오정혜 씨가 바로 그런 배우 중에 하나일 텐데요. 한국 영화를 사랑하시는 분들이라면 영화 서편제에서 한을 토하면서 판소리 장단을 이어가던 그녀의 모습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17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소리꾼으로, 배우로 두 가지 이름을 향해서 열정적으로 나아가고 있는 행복한 여자 오정혜 씨를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영화 사상 처음으로 100만 관객 시대를 열었던 서편제. 영화 서편제는 신인이었던 소리꾼 오정혜를 충무로의 스타 배우로 만들었다. 무형문화재 만정 김소희 선생의 제자로 어렸을 적부터 줄곧 소리꾼의 길을 걸어왔던 오정혜. 그녀는 1993년 임권택 감독을 만나 소리로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배우 오정혜로 거듭났다. 제가 쓰는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혼선이 되고 막 뒤죽박죽이 된다면, 명찰을 달리 달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일 것 같아요. 미래 계획을 세우기보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일에 대해 후회는 하지 않는다고 한다.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움켜잡고 그걸 가지고 로다 꿈깨기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지 않는 그녀. 그녀는 드라마, 뮤지컬, 그리고 악극에 출연하여 또 다른 오정혜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이 자신의 가능성을 넓혀나가고 있는 행복한 여자 오정혜를 만나보자. 인생 이렇게 너무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여전히 아름다우시고. 아유, 왜 아니 이러세요? 근데 더 시간이 지나고 나서 네. 더 예뻐지시고 더 근사해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 결혼을 잘했나 보죠. 그렇겠죠? 네. 예,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세요? 요즘요,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어요. 뮤지컬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제 소리 공연도 계속하고 또 요새는 제 아들 덕분에 그러게요. 바삐 움직이네요. 네, 저도 TV에서 봤어요, 아드님을. 네. 굉장히 멋지던데요. 이렇게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좀 연애 오락 프로그램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나가게 된 동기가 남편 덕분이에요. 남편이 무언가를 자꾸 끊는다는 약속을 해가지고 네. 자꾸 등을 때밀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퀴즈 프로 같은 거에 나가면 예. 뭐 담배를 끊겠다. 그리고 뭐 이번에 붕어빵을 나가면 예. 또 술도 끊겠다. 이런 식으로 저를 자꾸 유혹을 하니까. 예. 네. 근데 결국엔 그런 남편의 외조가 굉장히 고맙더라고요.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오정혜 씨 입장에서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러게요. 근데 아직도 몸이 꼬여요. 카메라 앞에만 가면. 지금도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한 3대 정도 있는데 네. 카메라 없으면 굉장히 편한데 예. 카메라만 있으면 이렇게 굳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희 입장에서는 오정혜 씨가 카메라 앞에서 굳는다라는 게 솔직히 잘 이렇게 언뜻 와닿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평소 제 모습을 잘 아시는 분들은 네. 아 정혜 저 모습 아닌데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네. 이제 물론 한복 입을 때 그런 어떤 단아한 모습은 그건 인위적인 거는 아니고요. 또 그런 모습이 제 안에 50%는 있고요. 네. 또 그 전혀 반대의 모습이 50%가 있어서 저도 좀 혼란스럽죠. 네. 근데 사실 오정혜 씨 그 한복 입은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한복 입은 모습이 잘 어울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한복과 오정혜는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그런 연관어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을 좋아한다면 그 좋아하는 게 어쩜 어울리는 걸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것 같아요. 한복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판소리고 네. 우리 거다 보니까 한복 입을 시간이 더 많기도 하지만 한복 자체를 제가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컨셉으로 입을까 뭐 같이 디자이너 선생님하고 항상 공부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그 한복 입을 때가 가장 뭐라 그럴까 당당해지는 것 같아요. 현대화된 모습의 한복이든 아니면 전통 한복이든 정말 너무도 소화를 잘 해내시는데 아무래도 그런 이미지는 이제 직접 소리도 하셨고 또 서편제 그 영화 이미지가 사실 큰 영향을 네. 가준 것 같아요. 그게 벌써 몇 년 전이죠?
93년도에 개봉을 했거든요, 서편제가. 그러니까 뭐 벌써 한 10년도 훌쩍 넘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저 이름을 오정혜보다는 서편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정도로 정말 기억에 남는 작품으로 사람들 가슴속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미지 때문에도 제가 예를 들어 좀 조금만 좀 그 편안한 쪽의 옷을 선택했을 때는 아니다, 오정이 아니다. 평상시의 모습을 잘 못 알아보세요. 네. 그러니까 바로 옆에 그러실 있거나. 수 있겠네요. 예, 제가 말을 이렇게 해도 예. 오정에 닮았다고는 하시는데 네. 오정이 아니라고 예.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배우 입장에서는 딱 어떤 영화사나 아니면 개인한테 딱 그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뭔가 대표적이 있다는 거는 정말 행운이지만 그러면, 예. 근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또 그것에 얽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른 배우라면 네. 그러니까 변신을 꿈꾸는 배우들이라면 그게 부담으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 쭉 가야 할 길이 바로 그 우리 음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미지에 대한 큰 부담도 없고 여러분 알고 계시는 영화 4편 모두 임권택 감독님 작품인데 그 외의 거는 전혀 다른 이미지를 많이 변신을 해봤어요. 네. 뭐 최근 들어서 뭐 전처가 옆방에 살고 있다는 네, 드라마 네, 네. 이미지도 다르고요. 예. 어떤 쇼코미디 같은 경우는 약간 중성적인 AD 역할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다른 이미지는 그 외에서 네. 많이 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죠. 네. 그 어떠세요? 그러면 이제 카메라 앞에서는 그 좀 아직도 좀 긴장된다고 하셨는데 무대에 서셨을 때는 어떠세요? 무대에 있을 때는 네. 막 흥분되고 너무 좋아요. 저는 무대를 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예. 그 예를 들면 제일 제가 싫어하는 게 그 프로그램이라고 하잖아요. 예. 제가 오늘 무슨 노래를 할 거 네네. 그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 부르는 사람 입장에서 오늘 날씨나 내 기분에 따라서 정해진 곡이 아닌 오늘 이 곡이 갑자기 부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 때문에 컨디션은 굉장히 하인데 아주 그 개면 슬픈 노래를 해야 될 때는 그게 좀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는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죄송한데요. 프로그램 거 말고 딴 곡 하면 안 될까요? 여쭤보고 바꿔요. 그게 정답일 것 같아요. 예. 그만큼 무대가 이게 살아있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그럼 또 관객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시고 더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의 우리 관객을 위해서 이 배우가 예. 이 지금 소리꾼이 정말 이렇게 멋진 거를 해주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좀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늘상 쓰는 무대라고 하지만 늘상이라는 거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떤 무대일까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관객에 따라서 같은 무대인데 정말 빛깔이 틀려요.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서봐야 알기 때문에. 딱 섰을 때 오늘 관객이 조금 이렇게 다운된 듯한 느낌이면 또 그 기분으로 또 노래가 나오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관객이 막 이렇게 날씨가 화창하고 이런 날은 흥분돼 있거든요. 또 저는 또 그걸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대라는 거는 그 살아있다는 거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네. 특히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근데 뮤지컬은 지금 이렇게 짜여져 있는 그 예. 각본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떠세요? 뮤지컬은 또 다른 매력이 있으세요? 제가 어떤 그 꿈을 갖는 장르가 뮤지컬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판소리가 1인 다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걸 하나에 펼쳐놓는 거기 때문에 춤과 연기와 노래가 네. 그래서 제가 안 되는 그 춤 같은 경우는 다른 뮤지컬 배우의 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또 연기와 노래를 하면서 무대를 이렇게 꽉 껴안고 있는 것 같은 장르. 그래서 언제든 뮤지컬이 이렇게 제의가 오면 뮤지컬? 이렇게 반가이 맞을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장르가 뮤지컬도 있고 또 악극이라는 장르 또 마당놀이라는 장르가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게 왜 이렇게 내가 좋은가 싶었더니 춤도 있고 노래도 있고 연기가 있어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주 좋아해요. 종합예술이니까. 예, 너무 좋아요. 근데 좀 창법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리고 뮤지컬로 갔을 때 노래하는 거가 있는 거에서 이렇게 줄여가는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판소리는 너무 정직한 소리라면은 뮤지컬은 조금은 깎을 줄도 알고 약간 그 아름답게 이렇게 꾸밀 줄도 아는 수식어가 붙는 노래. 예. 그래서 그 작업이 더 어려운데 그런 작업도
즐기죠. 제가 전문 뮤지컬 배우가 아니니까 늘상 하는 작업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즐기는 시간이에요. 정말 분위기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한복하고 또 뭐 의상도 벌써 다르고 네. 뭐 그 퍼포먼스도 다르고 막 그랬는데 그때 뮤지컬 할 때 이 느낌은 좀 다른 나를 느끼시는 건가요? 어떻게? 그렇죠. 어. 그러니까 정말 그 영화가 아닌 다른 분야에서는 항상 저가 아닌 다른 모습의 오정을 자꾸 만드시더라고요. 그거에 굉장히 그 통쾌한 느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칭찬이 뭐였냐면 쇼코메디의 그 에이디 역할을 할 때 쇼커트를 하고 네. 군복 같은 옷을 입고 음. 그렇게 아주 털털한 에이디 역할인데 관객 여러분께서 그 오정혜가 출연했다는데 오정혜가 언제 나오냐고 그 말씀 해주신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오정혜가 아닌 에이디만 보신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칭찬이 이 세상에서 제일 좋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소리하는 오정혜가 뮤지컬에 나왔다는 말을 들으면은 그건 실패하는 거잖아요. 근데 도대체 오정혜가 누군지를 모를 만큼 다른 역할로 변했다는 거기 때문에 예, 그 칭찬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춤은 어떠셨어요? 그 저희 남편 기억으로 춤이 그 잘한다 못한다의 평가선이 아니라 네. 참 귀엽구나 그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네. 전문 뮤지컬 배우들하고 있는데 어떻게 춤을 논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나름 역할에 맞게 예, 굉장히 아가씨하고 건너줄 때도 꽤 춤이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그 춤을 가지고 뭐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하거나 그런 분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예. 네. 근데 워낙 사실 음악적인 재능이 뭐 탁월하신 분이니까 이게 좀 장르가 살짝 바뀌었다고 해서 소화를 못하고 그러진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한번 무엇을 선택을 하면 네. 거기에 푹 빠져요. 정말 푹 빠져요. 아. 근데 그것밖에 몰라요. 전후도 없어요. 계획, 그 다음 계획도 없어요. 거기만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오는 결과에 대한 그 평가는 들리지도 않고 듣고 싶어 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뭐 노력을 좀 덜 하거나 건성건성해서 다른 사람이 야 이거는 이거 아니다 했으면 제 스스로가 그 평가보다는 저가 노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괴롭기 때문에 그 다음 거에 대해서는 듣고 싶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죽을 만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 한계거든요. 그 다음의 것은 그 스스로가 알잖아요. 이미 하면서 부족한 점을. 그래서 그 평가에 대한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그래도 임권택 감독님은 뭘 하셨어요? 궁금한데요. 네, 임권택 감독님이 뮤지컬을 한다고 했을 때. 감독님은 늘상 제가 영화 이외의 모습에서는 뭔가 자꾸 이렇게 뭘 하고 다니니까 예. 저 오정혜가 저렇다고 그 이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눈 짝 찢어진 아이는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할 것 같은데 무언가 계속 도전하고 다니는 모습을 기특하게 보시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겠죠. 예. 그 직접 보고 가시기도 하셨겠죠. 그럼요. 오셔서 보시고 잘 봤다 이러고 이제 가시고. 배우 오정혜에게 임권택 감독은 어떤 분이세요? 부모라는 말이 꼭 이 세상에 육체를 주신 거 이외에도 저를 어떤 배우라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또 한 분의 부모님이신 거죠. 네. 근데 그런 거예요. 그 사실 이제 미스 춘향 그 선발 대회도 이제 나가셨던 얘기 먼저 하셨으니까 보면 그냥 소리만 하는 사람으로만 있기에는 참 오정혜 씨 안에는 그 에너지나 그런 뭐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참 많았다는 느낌이 드네요. 예. 근데 그런 열정들 덕분에 소리의 귀함을 알았어요. 반대로. 제가 만약에 소리만 했다면 지금쯤 소리를 완전히 포기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소리만 보고 가는 길이 너무 멀고 힘들고 지루한 반면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그 방황할 수 있는 거를 다른 데서 풀면서 다른 시각에서 바깥에서 보는 판소리가 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제가 대단한 걸 하고 있다는 것을 그 현 위치에서 못 느끼는데 외려 다른 곳에 있었을 때 멀리서 바라보니까 내가 정말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구나를 알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쩐 그런 열정들이 바깥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지 않았더라면 위험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요. 1960년대 초 전라도 보성 소리째. 동호는 주막 주인의 판소리 한 대목을 들으며 회상에 잠긴다. 소리품을 팔기 위해 어느 마을 대갓집 잔치에 불려온 소리꾼 유봉. 유봉은 그곳에서 동호의 어미인 금산댁을 만나 자신이 데리고 다니는 양딸 송화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한다. 동호와 송화는 오누이처럼 친해지지만 아이를 낳던 금산댁은 그만 아이와 함께 죽고 만다. 유봉은 소리품을 파는 틈틈이 송화에게는 소리를, 동호에게는 북을 가르쳐 둘은 소리꾼과 고수로 한 쌍을 이루며 자란다. 사람이 살면 몇백년 사나 아리랑 나라리가 난내 사랑아. 시간이 지나면서 송화와 동호는 서로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품게 된다. 그러나 소리를 들어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주변 사람들의 냉대와 멸시 속에서 지내오던 중 동호는 어미 금산댁이 유봉 때문에 죽었다는 생각과 궁핍한 생활을 견디다 못해 집을 뛰쳐나간다.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아니 이 자식이 어디서 애비한테 대들어 이러면. 동호야, 너 왜 이러냐? 눈이 비지 그 속도 그게 사는 일. 그러자 유봉은 송화가 동호의 뒤를 따라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자신이 이루려는 소리의 완성에 집착해 송화에게 약을 먹여 두 눈을 멀게 한다. 유봉은 서서히 시력을 잃어가는 송화를 정성을 다해 돌보지만 자신이 저지른 일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결국 송화의 눈을 멀게 한 일을 사죄하고 숨을 거둔다. 우방수천리 풍년이 들었단다. 그로부터 몇 년 후 그리움과 죄책감으로 송화와 유봉을 찾아 나선 동호는 어느 이름 없는 허름한 주막에서 송화와 만난다. 북을 잡아본 지 오래돼서 장단이나 맞을런지 모르겠어. 그리고 북채를 잡은 동호는 송화에게 소리를 청하게 되고 송화는 아비와 똑같은 북장단 솜씨로 자신의 앞에 있는 고수가 동호임을 알게 된다. 이제 그만 몸을 옮겨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헤어짐의 길을 떠나게 된다. 원작 이청준의 소설을 바탕으로 우리의 고유가락과 아름다운 자연이 어우러진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 서편제 제작 당시 임권택 감독은 1992년 미스 춘향 선발대회를 보다 한국적 여인의 모습에 판소리를 할 수 있는 오정혜를 보고 여주인공 송화 역에 발탁했다. 또한 송화의 아버지 유봉 역을 맡은 김명곤은 마당극을 해온 연극인 출신 연기자로 서편제 원작을 직접 각색하는 솜씨를 보였다. 영화 서편제는 민족의 한을 표현하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영화로 대중들에게 기억되고 있다. 근데 영화는 조금 아쉽지 않으세요?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자가 영화건 드라마건 연기를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 뭐든지 더 하고 싶죠. 그런데 그 영화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루는 작품이에요. 거기에 진짜 보여지는 게 배우일 뿐인데 그렇다고 제 욕심으로 저한테 어울리지 않거나 예를 들어 제가 소화할 자신이 없는데 욕심껏 잡는다면 그 많은 사람들의 하는 그 열정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건 참 중요한 선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능하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예를 들어 저랑 다른 이미지라고 할지라도 그걸 내가 소화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없다면 섣불리 그런 욕심 부리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현명함이 있었던 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 자리를 그때 이미지를 훼손하지 않고 그대로 잘 지키고 계셨던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상도 참 많이 받으셨어요. 네, 상복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그 영화 이전에도 네. 판소리도 항상 그 최연소라는 그런 거가 타이틀처럼 따라다닐 만큼 항상 상을 많이 받고 1등을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영화를 하니까 영화를 했는데도 또 상을 주는 거예요. 데뷔작부터. 그래서 왜 이렇게 상을 많이 받지?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막 정신없이 뭐 손님도 많이 들고 상도 많이 받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작품들에서부터는 이제 뜸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정말 많이 그 사랑을 받았었구나를 뒤에 알게 되었죠. 근데 진짜 제가 하는 것보다 너무 큰 상들을 많이 받아서 제가 지금까지 해오는 게 뭐냐면요. 저라는 그 풍선이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걸 알았어요. 너무 일찍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아서 채워지지 않은 오정이었는데 제가 앞으로도 지금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제 그 빈 공간들을 반대로 채워가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게 쌓여서 정말 제대로 된 인정을 받아서 상을 받는데 저는 작품을 너무 좋은 걸 하다 보니까 아직 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상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 공허함들이 무지무지 컸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너무 많아서 반대로 채워가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이제 한 방송사에서 했던 그 TV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는데 네. 대한민국에서 여배우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다 이제 많은 그런 이제 그 인터뷰 얘기를 잠깐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오정희 씨는 그냥 연기뿐만 아니라 또 소리라는 게 또 있어서 네, 그런 면에서는 좀 안정감이랄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모든 연기자들이 쫓긴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한테는 늘 그 뒤돌아서서 든든한 배경이 되어주는 판소리라는 게 있어서 항상 여유롭게 무엇인가 선택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참 좀 단순한 편이에요. 너무 깊이 고민하고 너무 막 깊이 뭐 방황하고 이런 거가 없는 편인 게 딱 한 가지예요. 저의 인생 철학은 선택한 거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후회 없이 만들어야지 후회가 없겠죠. 그 다음에 평소에는 저는 한 번도 제가 배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아 내가 오정혜라는 배우구나지만 이 카메라가 불이 이렇게 다 꺼진 다음에는 그냥 보통의 그냥 오정혜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차이가 별로 못 느끼니까 그 왜 흔히 말하는 스타라는 그 여배우들이 갖는 그런 힘든 시간들을 덜 가는 것 같아요. 이 화려함에서 현실로 돌아올 때 그 적응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빨리 그걸 인정해야 되거든요. 화려한 것은 여배우로서의 섰을 때 존재감이지 평상시에는 그 전에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배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건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작품이 아닌 뭐 공연이 아닌 노래를 하고 있을 때가 아닌 모습은 철저하게 그냥 보통의 오정이거든요. 단지 공인이라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는 더 반듯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정도? 그런 면에서 그 임권택 감독님하고 뭔가 교감이 참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지금 기억하는 게 임권택 감독님께서 그 잠수교 있잖아요. 네. 같이 차를 타고 이렇게 어디를 아마 강의를 가셨나 아마 가는 길에 이제 제가 탔는데 그때는 많이 타요. 소리 예. 때문에 자꾸 네. 들려드리느라고. 근데 이제 그때 뭐 영화가 뜨면서 광고가 많이 들어오고 막 이러는데 저희 그 매니저가 광고 그렇게 많은데 다 못하게 하고 한 가지만 이렇게 선택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걸 다 한다면, 그러니까 그런 거 있죠. 너무 많은 거를 가지면 나중에 너가 진짜 갖고 싶은 거를 가질 수 없을 때가 올 텐데 그럼에도 지금 가진 이 물질적인 것을 선택을 하겠냐는 말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매니저 말에 굉장히 동감을 해서 정말 딱 한 가지만 했을 때예요. 그래서 감독님께서
아, 요새 돈 잘 번다며?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광고를 하니까 이게 돈을 많이 주네요. 그랬더니 항상 라면을 먹었을 때 처음 배가 고파서 라면 먹었을 때 그 마음을 잊지 말라고.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초심을 잃지 말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처음부터 뭐 많은 걸 갖고 시작했던 배우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 말씀을 되새기죠. 아. 배우 오정혜, 판소리 오정혜, 뭐 소리꾼 오정혜 굉장히 낯익은 수식어잖아요. 네. 근데 정작 어떻게 판소리를 시작하게 되셨는지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예. 소리를 하기 전에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연기자가 하고 싶었어요. 그게 6살 때 제 꿈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태어난 곳이 전라남도 목포이다 보니까 네네. 거기는 뭐 연기 학원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쉽게 갈 수 있는 게 판소리나 무용을 배울 수 있는 곳인데 6살 때 그래서 고정 무용을 하러 간 거예요. 근데 학원 선생님께서 4학년 때 이혼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학원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근질근질하잖아요. 네. 다시 하고 싶어서. 그래서 다른 학원에 간 게 그 목포 시립국악원이라는 곳인데 판소리, 가야금, 무용 이렇게 3가지를 가르치더라고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예, 그러니까 원래 꿈이 먼저는 연기자가 하고 싶어서 예. 엄마를 막 설득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음악이 먼저여서 하게 된 거죠. 예. 원래는 판소리 하시다가 이제 약간 옆으로 가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연기자로 오신 게 원래 꿈대로 가신 거네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판소리를 하다가 김소희 선생님의 그 어떤 이제 제자가 되면서 이제 취미가 아닌 본격적인 제 전공이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면서 이렇게 그 연기에 대한 꿈을 이렇게 살짝 접었죠. 아, 나는 이제 연기자의 꿈을 가질 수 없나 보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배우가 된 거죠. 근데 사실 그게 그냥 뭐 물론 취미는 아니더라도 그냥 이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좀 험난한 길이 많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소리의 길이 예. 너무 힘들어요. 예. 진짜 힘들어요. 앞으로 힘들어야 될 시간이 더 많고요. 지금보다 더 많은데 그 긴 시간 동안 만약에 제가 연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연기를 해보니까 연기는 또 묘한 그 이렇게 빨아들이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한 번 빠지면 나오기가 힘든. 다행히 제가 한 손에는 판소리라는 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연기 속에서 나올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실생활도 연기자 안에서 빠져나오기 힘들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항상 한쪽은 판소리, 한쪽은 연기라는 거를 쥐고 있어서. 예. 근데 하시면서 그래도 뭔가 매력을 느끼시고 뭔가 그 멋을 알고 그러니까 계속 그 길을 걸어오셨을 거 아니에요? 판소리 하면서. 소리는요. 예. 소리의 매력이 뭐예요 하면은 저는 너무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맛을 제대로 된 맛은 모르는 것 같은데 분명한 거는 쉽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오기 같은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될 때까지. 그런데 어느 날 연습을 하는데 제 소리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 소리가 마음에 들어서 하루 왼종일 소리 한 적이 있어요. 진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그래도 막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어떤 날은 너무너무 제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자기가 자기한테 화가 나서.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리에서 귀명창이라는 말이 있어요. 너무 좋은 소리를 많이 듣다 보면 귀만 발달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력은 아직 거기에 못 미치는데. 그러니까 귀는 발달되어 있는데 실력이 못 따라오니까 본인이 그 안에서 너무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연습량을 더 많이 늘리게 되고 더 푹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무아지경까지 가요. 근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빠지는가 싶으면은 결국에는 자기 만족감인 것 같은데 그걸 바로 득음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득음이라는 세계가 어떤 선이 그어져 있고 평균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돌아가신 우리 만정 선생님께서도 항상 하시는 말씀이 득음을 해놓으라고 말씀 안 하세요. 본인은 모르는 거죠.
근데 아마도 득음이라는 게 자기 만족된 소리를 갖는 것, 얻는 것. 네. 그 상태에 한번 살짝 빠진 적이 있는데 다시는 나오지 않는데 그 맛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중간에 한 번도 이렇게 그만두시거나 그런 적 없으셨어요? 그만두고 싶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만둘 수 없었죠. 그러니까 저희 그 만정 김소연 선생님 댁에서 고등학교 때 같이 이렇게 생활을 했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었어요. 사춘기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과연 이 소리를 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갖고 싶어서 부모님하고 일찍 떨어져서 이렇게 다른 남의 집에서 생활을 하면서 힘들게 살까?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우리 선생님 모습을 보니까 뭐 연기자나 뭐 가수분들을 사는 거 보면 정말 스타라고 하시는 분들 보면은 돈도 명예도 다 함께 갔잖아요. 근데 최고의 선생님이시지만 생활이 그렇게 윤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밖에 나가서 우리 소리 하시는 그 엄청난 뭐 인정을 받는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 모습을 위해서 내가 평생 해야 되나 뭐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어요. 다행히 선생님 집에서 이렇게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안 두고 할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마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영화 서편제를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죠. 서편제 하기 전까지가 가장 위험했어요. 이걸 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영화를 통해서 제가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외부 사람이 너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소리를. 소리 하시네요. 그리고 현장에서 젊은 스태프들이 소리 그 가사를 가지고 와서 이걸 가르쳐 달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고. 그게 저는 너무 놀라웠어요. 나이 드신 어떤 매니아층만 좋아하시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그렇게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좋아해 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서편제 때문에 저가 하는 일에 더 자부심을 갖게 됐어요. 예, 만약 영화를 안 했더라면 그만뒀을지도 몰라요. 근데 정말 포기하고 싶을 때 그걸 어떻게 잘 견뎌내셨나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그러니까 사실 물론 이제 사춘기 때는 누구나 다 방황을 하게 되고 뭐 갈등을 겪게 되고는 하지만 일단 이제 그 어린 제자의 눈에 비쳤던 스승의 모습이 정말 외롭고 고단하다라고 했을 때 저게 나의 미래다라고 했을 때 계속 그 길을 간다라고 네. 마음 먹기가 쉽지는 솔직히 않을 것 같거든요. 이게 소리가 힘들 때는 일단 두 가지. 하나는 연습에 더 많이 빠져보는 거예요. 괴로울 만큼. 그러니까 내가 덜 빠져서 그런가 싶어서 미치도록 소리만 해요. 그게 있는가 하면 한편은 다 놔버려요. 마치 소리를 한 번도 안 했던 사람처럼 모른 척하는 거예요, 소리를. 네. 그러면서 다른 데서 막 이렇게 좀 풀려고 하는데 그게 더 쌓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결 방법이 더 좋더라고요. 더 빠지는 거. 이게 싫으니까 예. 더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오기 같은 거죠. 너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식으로 예. 어느 정도까지 네가 나를 힘들게 할 건데 그래서 막 더 들어가요. 무식하게. 근데 그 방법은 더 좋은 게 그게 아닌 후자를 선택했을 때는 연습을 안 했을 때 오는 스트레스가 심해요. 실기인들은.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오래 갈수록 더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시 그러니까 이번에 그 김연아 씨가 정말 훌륭한 성적으로 네. 금메달을 따고 막 이랬잖아요. 네. 근데 연습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넘어졌는데 벌떡 일어나는데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옆모습을 보면서 예전에 저 연습할 때 모습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예. 그게 그 순간 괴롭지만 또 하잖아요. 도전하잖아요. 그게 이게 너무 좋아서 벌떡 일어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힘드니까. 이 힘든 것 그래 기필코 해낼 거야라는 어떤 오기가 생기면서 더 들어가는 그것처럼. 근데 사실 대부분은 그냥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있으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 도망가고 싶어 하는데 그것에 더 빠질 수 있다는 거 보면 그러니까 우정희 씨의 의지력도 대단하실 것 같고 그리고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또 지금의 우정희 씨의 모습도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성격이 원래 좀 약간 독종이거나 좀 그러세요? 네, 독점이면 있어요. 근데 그게 무엇을 얻고자 하는 독점은 아니고요. 푹 빠져요. 좋아서 즐겨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즐기고 제가
그 말씀했다시피 제가 뭘 하나 집잖아요. 이건 제 거예요. 그 집은 뒤에 이게 뭐 나쁘다 좋다를 알았더라도 설령 나쁘다 할지라도 내 손에 든 건 제 거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제 거가 돼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과정도 즐기는 거죠. 힘든 것도 즐기고. 근데 그게 예를 들어 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계획된 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몰입하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요.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가 없어요. 와, 그러니까 사실 그 순간적인 집중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네, 굉장히 확 발현을 하겠네요. 맞아요. 그럼 지금도 혹시 그러면 계속 그 소리 연습하세요, 요즘도? 그렇죠. 근데 이제는 연습이라는 거는요, 어떤 테크닉을 뭐 자꾸 반복해서 하고 그런 걸 연습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고요. 지금 하는 거는 왜 가끔 그 사우나 같은 데 가면 어르신들이 막 저절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그건 좋아서 저절로 나오는 거잖아요. 이제 생활이 돼서 뭐 걸어가다가도 혼자 미친 사람처럼 노래가 그냥 나오고 네. 하고 싶으면 운전하다가도 노래하다가 뭐 저희 집도 지나친다든지 뭐 이런 거. 네. 네. 요즘 그러면 흥얼거리시는 게 어떤 거세요? 요새는요. 네.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께서 흥타령이나 이런 걸 못하게 하셨어요. 어릴 적에 그 맛을 알면 사는 모습도 닮아간다고 어떤 쪽 노래를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노래를 직접 배운 적이 없어요. 예.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신 거를 듣고 매번 들었는데 못하게 하시니까 좀 멀리 한 편이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이제 중년이 되고 이제 그런 과정에서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 영화 속에서 천년왕 영화 속에서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꿈깨이니 또 꿈이요 깨인 꿈도 꿈이로다 이런 노랫말들이 예전에는 선생님이 시키시니까 따라했다 치면 지금은 그 맛을 알겠는 거예요. 노래 맛을 가사도 음미할 수 있고 그 곡조도 막 알 듯 말 듯 하고 그래서 이제는 진한 그런 계면들 슬픈 곡조들이 참 좋아요. 그게 청승맞게 슬픈 것도 아니고 네. 예, 마치 그 임권택 감독님께서 100번째 영화를 준비하신 마음 같은 슬픔? 슬픔이 약간 잔잔하게 배어 있으면서 평성 같은 그런 그런 곡조가 좋아요. 그 한번 들려주시면 안 돼요? 꿈이로다 꿈이로다 모두가 다 꿈이로다 너도 나도 꿈속고 이기요 이거 저것이 꿈이로다 꿈끼기니 또 꿈이요 낀 꿈도 꿈이로다 꿈에 나서 꿈에 살로 꿈에 죽어가는 인생 이렇게 그 제주도 공연도 네. 얘기 들었는데요. 어떤 거였나요? 제가 게스트로는 많이 출연을 했지만 제 개인 첫 공연이 한 번 없었어요. 근데 제주도에서 MBC 개국 기념으로 제가 했었는데 1000명이 훨씬 넘는 그 관객 여러분들 앞에서 제 거잖아요. 제 무대에서 제 시간을 가지고 많은 걸 해줄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공연 전부터 막 정말 그 설레임과 그 미묘함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공연하는 내내 아주 그게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제는 누가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달리 안 봐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감동이 아직 고스란히 저한테 있어요. 네,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게 시작이구나. 이 느낌이구나를 처음 알았어요. 내 거라는 거. 나를 보러 와주신 분들에 대한 시선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연주, 다양한 공연들을 했어요. 전통 판소리도 들려드렸고요. 또 우리 가요도 우리 국악 반주에 맞춰서 제 창법으로 또 새롭게 또 불렀었고요.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많이 했었어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다시 보게 봄은 왔다잖아 가려거든 가거라 네가 가도
어이씨고 좋다. 저 달은 둥근 달 산 넘어가. 정말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다 소화하시잖아요. 네. 가족- 사소 아니 네, 시도를 해봤죠. 네. 가족분들한테도 가끔 들려드리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해봐라 하면은 안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 바이올린 하신 분한테 바이올린 해봐 그럼 갑자기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면 시키지 않아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은 사실 가까이 있어서 많이 못 듣는 경우인데 가끔 가족끼리 여행을 가면 갑자기 하고 싶은 거예요. 차에 가다가 혼자 확 하면 이제 때는 이때다 그러고 다 조용해지는 거예요. 혹시 말을 한마디 해서 끊길까봐. 제가 상문보다 갑자기 노래 가고 싶은 노래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땐 다 조용해져요. 전화도 몰래 다 끄고 중간에 끊길까봐. 가족은 어떤 의미세요, 오정은 씨한테? 힘이죠, 힘. 보약. 네. 그리고 항상 출발점. 네. 저한테 제일 소중하고 지금 모든 것 중에서 뭐 하나를 건지라고 한다면 가족이죠. 물론 더할 나위 없이. 근데 결혼을 해서 제가 7남매 막내인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다른 부모님보다는 젊으신 편이죠. 그리고 가족 관계도 달라네요. 누이 한 분, 이 사람인데 그래서 그 성장 과정에서 못 겪었던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 따뜻한 것들을 참 많이. 그러니까 7남매이다 보니까 표현들이 서툴고 어색하고 이런 거가 시집 와서 어머니 아버님이 정말 하염없이 표현을 해주시고 저희 집안 분위기가 그래요. 아가 사랑한다, 아가 애썼다 이런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지금은 저도 그런 쪽으로 이제 바뀌더라고요. 저 보시는 분들이 결혼 전에는 좀 차가웠다는 느낌이어서 지금은 많이 따뜻해졌다는 느낌들을 그래서 항상 든든한 그 가족이라는 틀이 있어서 어디 가서든 활짝 웃을 수 있고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때 그러니까 뭐 어떤 힘들 때나 이럴 때 항상 제일 큰 어떤 뭐랄까 자양분이라 그래야 되나? 그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분들이시겠네요. 그렇죠. 결혼 전에는 저희 친정 어머니 지금도 그렇지만 항상 어머님한테 칭찬 듣고 싶고 어머님한테 자랑스러운 딸이 되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대회 1등이 아니라 엄마가 내가 이렇게 잘하면 너무 좋아하시겠지. 객지에 나가서도 내가 이렇게 바르게 생활하면 엄마가 되게 좋아하시겠지. 이런 게 기준이었고 지금은 밖에 나가서 영연히 엄마로서 부끄럽지 말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내 아이를 훈육할 때 영연아 이건 하면 안 돼.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해놓고 전 밖에 나와서 뭐 하도 버럭버럭 내는 사람이 실수투성이에 대충대충 이러면 집에 가서 영연이를 못 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연이 엄마로서 참 당당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기준이 영연이 엄마로서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문인데요. 이제 뭐 일단 뭐 그렇게들 많이 질문하시니까 저도 그냥 해볼게요. 그 배우 오정에, 소리꾼 오정에, 엄마 오정에, 아내 오정에, 그 또 며느리 오정에, 딸 오정에 뭐 있는데 그 순위를 매기라고 하면은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첫째, 영연이 엄마 오정에. 그건 불변이에요. 첫째는 그거고요. 판소리 할 때는 소리꾼의 모습으로 비춰줬으면 좋겠고 연기를 하고 있을 때는 연기자의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쉬운 말일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려운 얘기인 게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제 소리꾼 오정혜네? 이러면 실패한 연기자의 모습일 거고 또 연기를 하고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저 배우 오정혜잖아 이러면 소리가 엉망이란 뜻일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서 있는 위치에서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혼선이 되고 뭐 뒤죽박죽이 된다면 명찰을 달리 달고 있다면 실패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그게 너무 이제 쉽게 말하면 멀티플레이어니까 그걸 다 동시에 잘할 수 없겠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신 적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 잘하려고 안 해요. 저는 좋아해야 돼요. 제가 얘기했지만 저는 항상 즐기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하는 것도요. 저는 일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딱 움켜잡고 그걸 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마지막 놀 때까지 너무 즐거웠어. 예, 할 수 있는 내 용량만큼만 가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잘해야지라는 거는 남의 시선을 의식하는 거거든요. 저는 의식하지 않아요. 저는 저가 만족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도 그잖아요. 이미 행복한 위치에 서 있는데 내가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을 못 봐요. 근데 난 너무 행복하구나 하면 남들이 보는 최악의 위치인데도 그게 행복에 미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가 만족하는 게 제일 좋아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참 자신감인 것 같아요. 오늘 같이 얘기하면서 참 색다른 면을 많이 제가 본 것 같아요.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그러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워낙 활동을 많이 하시니까 뭐 즐기면서 하실 것 같은데, 앞으로의 계획이나 목표는 어떠세요? 지금처럼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처럼 제 주변에 아는 모든 분들이 한 분도 아프시지 않고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건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처럼 제가 제 일을 사랑했으면 좋겠고 가족을 소중히 생각했으면 좋겠고 늘 그 멈추지 않고 좀 어떤 관계든 노력 없는 관계는 없어요. 가족도 그렇고 늘상 보는 얼굴이지만 내가 멈춰 있다면 어딘가는 부딪혀요. 그러니까 하염없이 돌아가고 있는 시간 속에서 같이 움직여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의 제 모습, 지금의 제가 느끼는 이 느낌들이 앞으로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이어가는 거, 그게 제 목표예요. 네. 지금처럼. 예, 앞으로 계속 멋진 모습 계속해서 좀 저희도 기대하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 소리도 계속 저는 좀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자주 들려드릴 거예요. 예. 오늘 정말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